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사업장 폐기물은 누구보다 앞서 절대 반대합니다. 환경은 미래입니다.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내 찬반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산업단지와 함께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장에서 외부 폐기물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에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190만 톤 이상의 산업 쓰레기가 몰려오고 향후 확장을 통해서 산업 쓰레기 매립장 반대한다. 괴산을 비롯해 북부권 주민과 농민을 중심으로 충북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모두 민간에 맡기면서 배출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공공의 책임 관리 없이 폐기물 처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매립장이 몰리면서 특히 농촌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해 뒤늦게 침출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90%를 차지하는 산업 폐기물. 막대한 양과 유해성에 이제는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당진 부곡지구에 펼쳐진 풀밭. 축구장 9개 면적에 이르는데 이 아래엔 산업용 폐기물이 27m 높이로 묻혀 있습니다. 매립은 지난 2008년 모두 끝났는데 그로부터 4년 뒤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 폐기물 사업자가 파산한 겁니다. 이 사업자는 파산 1년 전 당진 고대지구에도 폐기물 매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진시가 매립장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사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립장 두 곳에 묻힌 폐기물 양은 300만 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매주 120톤에 달합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특성상 고농도 폐기물 침출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침출수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현재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톤당 단가 17만 6천 원 정도의 현재 전액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은 총 30년. 이 기간 고농도 침출수 30만 톤가량이 발생해 처리 비용에만 53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담당 부서 1년 예산인 300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당진시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뿐만 아니라 지표수, 토양 오염도 등도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쓰레기 처리장이나 폐기물 매립장 등 이른바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제천에서는 시민과 자치단체까지 나서 말 그대로 결사반대에 나섰습니다. 매립장 에어돔이 무너지며 나타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4배나 더 큰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1차적으로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매립장이 가져오는 환경 피해가 어떻다는 것은 다른 타 시도 지자체 시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천남동에는 매립 용량이 왕암동의 14배나 되는 대규모 민간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2차례나 무산됐지만 세 번째 도전입니다. 불과 1.5k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악취, 토양 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매립장 건립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주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떠나면 환경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몫이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할 거냐?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다양한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동안 지정 폐기물 4단계 매립장 붕괴 사고. 이 사고로 광양만 1호는
성면 등 독성이 강한 폐기물 침출수가 유입돼 큰 환경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가 지난 동호안입니다. 동호안은 현재 응급복구 공사만 마무리된 채 완전 복구 공사는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9차 사고복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 개최된 실무협의에도 복구 방법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사고 기업과 광양시, 지역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광양제철소 동쪽 호안 폐기물 매립장에 뚝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립장이 폐쇄되고 침출수가 대량 바다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로부터 꼭 10년 만에 매립장 복구가 마무리돼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진 광양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당시 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등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처리업체와 대기업 간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진척 없는 사태 수습에 지역 내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10년 전 제방이 붕괴됐던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복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본격적인 폐기물 반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사고 예방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기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재가동을 바라던 광양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국정감사까지 진행됐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매립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이번 복구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오염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시 환경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10년 만에 정상 궤도를 밟게 된 폐기물 매립장. 오랜 시간 지역민들의 우려가 쌓여왔던 만큼 지역 내 신뢰회복 역시 폐기물 매립장의 중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